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재 처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머릿말 같은 거 창피해서 안 읽을 거고요. 출제 기준도 매 5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대동소이하다. 이름이 바뀐다든지, 용어가 살짝 바뀌는 정도라, 크게,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목차 차례 넘어가고요. 자, 파트 0, 환경공학 기초개념입니다. 자, 단위화 차원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말이 공학 기초지, 이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려운 게 꽤나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초라고 해서 쉽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 이걸 앞부분에 나눴냐면 이걸 모르면 시험 볼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초 개념, 얘를 모르면 계산 문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힘든 내용들이 이 공학 기초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이라고 쉬운 건 아니니까는 좀 모르는 부분은 돌려 보면서 좀 복습을 해 주시고, 모르는 내용은 게시판을 이용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위화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 단위 베이스 유니트라고 있습니다. 자, 길이 차원. 자, 항상 유체역학의 기초에서 첫 페이지에 항상 나오는 게 단위화 차원이에요. 그래서 워낙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공학 수험석은 공학 관련 참고서건 간에 이 유체역학 기초가 맨 앞에 들어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자, 먼저 차원은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디멘전의 차원을 말할 때 MLT의 차원과 FLT의 차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힘의 개념보다는 질량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MLT의 차원 위주로 많이들 해석을 해요. MLT의 차원. 근데 이 차원 해석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이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M은 뭐냐면 매스의 질량을 말해요. M은 매스의 질량, 그리고 L은 랭스의 길이, 그리고 T는 타임, 시간 개념. 그래서 질량, 길이, 시간의 단위들을 저렇게 정리한 것들을 MLT의 차원이다라고 해서 그 단위들을 이제 차원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이 질량 관련 개념들은 그람부터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도 있고, 더 큰 킬로그램도 있고, 톤도 있다. 여러 가지 질량 단위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통틀어서 M으로 약속하자라는 게 질량의 차원 해석이고요. 그리고 길이는 미터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고, 마이크로미터, 킬로미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미터가 들어있는 길이 개념을 대문자 L로 약속하자라고 하는 게 길이에 대한 차원에서 끝. 그리고 시간은 가장 대표적인 게 세크가 있고, 분도 있겠고, 시간도 있고, 월도 있고, 날짜, 데이도 있고, 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시간의 인자를 대문자 T로 약속하는 게 시간에 대한 차원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복합 단위를 봤을 때 속도 단위를 단위의 차원 해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미터 퍼 세크라든지 혹은 자동차 속도를 시속 얼마다라고 했을 때 킬로미터 퍼 아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기에서 쓰는 건 주로 미터 퍼 세크가 있는데, 얘는 분자의 길이가 있고 분모 아래에 시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자 위에는 길이 개념이, 분모 아래는 시간 개념이 들어있어서
길이는 뭘로 약속했었냐면 L로 약속을 했고요. 시간은 T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가 됐건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됐건 얘네들을 차원 해석을 하면 L 나누기 T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차원 해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분모 형태, 분수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요. 얘를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승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분모 아래에 있는 값을 분자 위로 올리면서 마이너스 1승, 인버스,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1승이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댁에서 많이 쓰는 게 밀도 단위라는 게 있어요. 밀도라는 단위가 있어서 밀도 단위는 주로 쓰이는 게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이나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등의 단위를 써주는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 밀도에 대한 개념은 이따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단위만 봤을 때는 얘는 질량이라는 단위가 분자 위에 있고요. 여기서 분모 아래에 미터 세제곱이나 센티미터 세제곱은 길이의 3승이 되거든요. 얘를 우리는 체적, 부피, 용적 이런 말들을 쓰죠.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의 3승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이의 3승을 표현을 해서 얘는 질량의 M 나누기 길이의 3승이다 라고 차원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M 곱하기 L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우리 그 밀도 단위에 대한 차원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원 해석 중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차원에 대한 걸 같이 써놓긴 했는데 중요하진 않아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차원 해석할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 밑에 박스 내용에 알면 유용한 단위 환산 인자가 있는 환산 관계가 있네요. 미국의 공학 단위계라고 하는 FPS 단위계에서 길이 단위가 피트와 인치가 있어요, 보니까. 그죠? 피트와 인치가 있는데 얘네들도 길이 단위예요. 길이 단위인데 보통 1피트를 0.3048 미터 또는 30.48 센티미터로 봐요. 그리고 1인치는 0.0254 미터나 혹은 2.54 센티미터라고 봐요. 요 정도도 이제 자주는 안 나오는데 단위 환산할 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외로 1마일도 있고요. 1갤런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사용되는 부피 단위, 길이 단위들이 있는데 시험엔 안 나오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아는 척 한번 해보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좀 써놨는데 자, 그 밑에 연습 문제 예제가 있는데 대기환경 기사 수험서의 저자인 최혁지의 키가 172cm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이 길의 단위를 미터, 피트, 인치로 각각 환산하면 얼마인가?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72라는 센티미터의 길의 단위를 미터, 피트 그리고 인치로 각각 환산한다. 이런 환산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문제를 넣어봤어요. 자, 여기서는 길이를 길이로 변환하는 겁니다. 172cm를 미터로도 환산, 피트로도 환산, 인치로도 환산 해봐라 라는 건데, 자, 계산을 할 때 이제 수식에 대한, 단위에 대한 환산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환산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우리는 센티미터를 지우고 분수 표시 바를 그려놓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미터로 먼저 환산을 할 거예요. 미터로 환산하면, 자, 분수를 그려서 분모 아래에 내가 소거하고자 하는 단위를 내려줍니다. 센티미터. 그리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단위를 위로 올려줘요. 이렇게 미터로. 그럼 이제 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를 1미터를 100cm로 보죠. 이렇게.
그래서 대각선에 센티미터를 소거하고 미터를 남겨서 우리는 미터로 단위 환산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뭐 0.172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피트로 한번 다시 바꿔보면 172cm를 이제 센티미터를 지우고 피트로 바꾼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피트 이렇게 환산하죠. 그래서 여기서 피트와 센티미터의 관계를 1피트를 30.48cm라고 했으니까 1피트를 30.48로 써서 센티미터를 지우면 피트가 만들어지죠. 저도 계산은 답을 보겠습니다. 5.64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 단위 환산할 때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쓸 거니까는 이런 과정에 대한 학습을 좀 많이 익숙하게끔 여러분들이 좀 환산해 주셔야 돼요. 자, 똑같이 센티미터를 지우고 인치로 바꾸면 1인치가 2.54cm니까 여기서 센티미터 지우고 삭제, 소거하고 인치로 환산하면 67.7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FPS 단위계를 본다면 파운드도 있죠. LB. 파운드는 무게 단위인데요.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알아야 돼요. 이것도 환산할 때 종종 나오거든요. 0.4536kg이에요. 그러면 보통 약 454g으로도 봐요. 그 파운드도 종종 나오니까는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제가 풀렸고, 그 밑에 뭐 자격증 시험에 다루는 길이의 종류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라고 써놨는데, 그 접두어를 알면 쉬워요. 접두어. 먼저 이제 길이가 나왔는데, 자, 길이의 대표적인 걸 우리가 미터로 쓰죠. 미터. 미터의 원래 원어는 MTR을 쓰겠죠. 근데 미터를 MTR 안 쓰고 그냥 소문자 M으로 끝내죠. 약속이잖아. 소문자 M으로 써도 너는 이걸 길이의 개념인 걸 알고 있어야 돼라는 약속이죠. 그런 약속된 단어. 길이를 미터로 한다. 자, 거기에서 똑같이 길이는 미터야 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들어간 접두어가 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밀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이 나노. 밀리, 마이크로, 나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밀리라는 접두어가 등장하면 10의 3승이다라고 합니다. 10의 3승. 그래서 그 밀리의 서재라고 있잖아요. 10의 3승의 서재인가?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데 그냥 괜히 말을 했네요. 죄송해요. 그렇다고요? 마이크로는 10의 6승입니다. 그리고 나노는 10의 9승입니다. 그래서 밀리, 마이크로, 나노가 들어가면서 그 길이라는 기준 미터에서 그 관계가 점점점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으로 3, 6, 9 이렇게 9구단 3단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으로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길이뿐만이 아니라 질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량 매스에서도 우리가 주로 대표적인 질량을 그람으로 보는데 그람을 기준으로 밀리그람, 그리고 마이크로그람, 그리고 나노그람으로 봤을 때
밀리그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램에서 밀리가 붙었으니까 똑같이 10의 3승이 되고요. 마이크로가 붙었으니까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이 되고, 나노가 붙어서 10의 9승 나노그램이 돼요. 자, 얘는 부피에서도 통용이 된다. 부피. 부피를 체적이라고도 하죠. 볼륨의 V로 쓰는데, 자, 체적을 보통 이제 리터로 표현합니다. 리터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리터를 기준으로 밀리리터, 그리고 마이크로리터, 그리고 나노리터라고 해요. 여기서도 똑같이 밀리, 마이크로, 나노가 들어가면서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나노리터까지 됩니다. 그래서 369 밀리, 마이크로, 나노까지의 환산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g은 10의 3승 밀리그램, 1g은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 1g은 10의 9승 나노그램까지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또 1km나 1kg 같은 게 있죠? 1kl 같은 것도 있죠? 킬로는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1km면 1000m, 1kg이면 1000g, 1kl면 1000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알 것 같아서 안 적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길이에서 빠진 게 있어요. 길이에서 빠진 게 있어서 요 미터와 밀리미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센티미터가 있어요. 센티미터가 있어요. 또 하나 또 나노미터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다음 넘어가는 게 옹스트롱이라는 게 있어요. 옹스트롱. 자, 얘네들은 왜 따로 적었냐면 얘네들은 369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적은 건데, 자, 여기서도 봤잖아. 1m가 100cm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센티의 접도가 나와요. 센티가 100이에요. 100. 센티라는 접도가 100의 개념이 있어서 1m가 100cm가 되고요. 또 1cm가 10mm가 돼요. 그래서 1m가 mm까지 가면 100에다가 10을 곱해서 10의 3승 mm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1m가 100cm다 혹은 1cm가 10mm다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말 안 해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15cm짜리 자의 그 센티미터 간격이 10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센티미터끼리의 간격이 10칸으로 되어 있고 그 하나가 밀리미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1나노미터도요. 10옹스트롱이 돼요. 그 옹스트롱의 접도가 10의 10승이거든요. 그래서 10의 9에서 10의 10으로 넘어가면서 12 차이 나죠. 그래서 1나노미터가 10옹스트롱이다.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산업사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산업사 시험에 두세 번 필기 시험에, 실기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 1옹스트롱은 몇 센티미터인가? 이렇게 간략하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계산 문제다. 그래서 1번 10의 마이너스 8승, 2번 10의 마이너스 9승, 3번 10의 마이너스 10승. 뭘 잘못 쓴 것 같다? 하여튼 이 중 하나 있겠지 뭐. 자, 이렇게 보기가 나왔었어요. 요런 보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알죠? 공 하나 잘못 계산돼서 답이 달라져 버리면 틀려요, 이런 문제가. 쉽지만,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계산을 잘못했을 때 틀려버리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 과정 이대로 한번 해보면, 자, 옹스트롱을 먼저 쓰고, 곱하기, 자, 옹스트롱을 대각선에 지우고, 옹스트롱보다 그 다음으로 큰 게 나노미터가 되죠? 그래서 나노미터를 써야죠. 그러면 여기서 1나노미터가 10옹스트롱이다라고 했으니까는 1나노미터는 10옹스트롱. 그래서 이렇게
옹수롱을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나노미터를 지우려면 나노미터에서 바로 센티미터로 가도 되지만 하나씩 가보면 지금 처음이니까 마이크로미터로 가면 자 곱하기 한 번 더 대각선에 분모 아래에 나노미터를 써주고 마이크로미터로 환산. 그러면 이제 나노미터와 마이크로미터는 어때요? 10의 6승과 10의 9승 차이면 10의 3승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는 10의 3승 나노미터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노미터 지우고 마이크로미터를 남겨놨어요. 자,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자, 마이크로미터에서 밀리미터로 또 갑니다. 자, 똑같이 곱하기 마이크로미터를 밀리미터로 가면 자, 여기서도 10의 3승과 10의 6승 차이, 10의 3승 차이이기 때문에 1mm를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로 환산.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를 소거하고 밀리미터로 갔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밀리미터를 우리가 찾는 센티미터로 갑니다. 자, 1cm가 10mm인 걸 알아야 되지요. 자, 10mm로 갑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속죄 소거하면은 뭐가 나냐면 분자 위에는 1 곱할 게 없어요. 분모 아래에 10, 10의 3승, 10의 3승, 10. 자, 여기서 10의 1승으로 보죠. 자, 지수가 있는 수끼리의 곱이잖아요. 곱. 그치? 지수가 있는 수들의 곱이니까 얘네들은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라 자,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 8이죠. 그래서 얘는 10의 8승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8 들어간 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는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가 되죠. 이렇게 답을 찾는 간단한 것 같지만 계산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계산 문제로 칠 수 있죠. 이런 문제가 기사 시험엔 나오지 않습니다. 산업기사 시험엔 몇 번 나왔다. 근데 이것도 옛날 문제이긴 한데 이제 이런 좀 기본적인 환산 문제들이 종종 나오니까는 이런 건 점수 얻어가는 문제죠. 자, 그렇게 해서 길이, 질량, 부피 관련된 접두어에 관련된 단위 관계들을 그 크기의 관계들을 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그 책에도 3페이지 보면 뭐 접두어들을 써 놨는데 뭐 기타 접두어도 있긴 있는데 얼마 전에 주간식에서 그 메가가 나왔다. 그것도 한번 언급해 드려야 되겠다. 자, 1메가가 뭐로 되어 있어요? 10의 6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는 1메가와트라고 했었어요. 1메가와트. 1메가와트면 10의 그러면 6승 와트가 되겠죠? 맞아요?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그래서 10의 3승 킬로와트도 되죠. 요거 이해되세요? 요 메가를 몰라가지고 틀렸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컴퓨터 많이 쓰잖아요. 메가, 기가 이렇게 안 써요? 컴퓨터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나도 있는데 메가가 나왔는데 메가를 몰라서 틀렸어요 라는 분들이 카페 글에 좀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메가도 좀 보십시오. 예, 메가는 10의 6승이더라. 1메가와트를 10의 3승 1000킬로와트로 쓸 수 있다. 요게 시험에 나왔었다. 요걸 몰라서 못 풀었던 분들이 계셨다. 뭐 질량 차원도 그렇게 아까 제가 나열해드린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타 질량 단위가 그 밑에 있네요. 1파운드를 0.4536kg이나 453.6g으로 쓸 수도 있다. 그 454g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kg은 몇 파운드인가 말해놨네요. 자, 그 밑에 시간의 차원을 봤는데 보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 차원은 가장 그래도 많이 접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덜 헷갈릴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차원을 뭐 세크로도 봤는데 자, 보통 우리가 시간을 봤을 때
1분을 우리가 60초로 보고요. 그리고 1시간을 60분으로 보죠. 그러면 초로 환산하면 66에 36, 3600초가 됩니다. 그러면 1일은 보통 우리가 24시간으로 보고요. 분으로는 몇 분인지 알아요? 응? 그치. 이거 계산한 거 아니잖아요. 계산한 거야? 그냥 외운 거죠. 왜? 자주 쓰니까. 자주 쓰다 보면 외워져요. 이렇게 이제 단위, 기초 단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다가 이제 머릿속에서 저장이 돼버리면 이제 꺼내 쓰기가 편하죠. 여러분들이. 슉슉슉. 초로 따지면 86,400초가 되죠. 이거는 저도 계산기로 눌러야 원래 알 수 있지만 그냥 계속 쓰다 보니까 알게 익혀진 암기된 수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1440은 노래도 있어요. 허각의 노래. 하루 1440번 네가 생각나. 거짓말이죠. 잠도 안 자고 생각나는 건 볼 때만 생각나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1440번이 생각난다는 건 말도 안 돼. 저 정도면 집착이죠. 집착. 이거보다. 자, 일주를 위크로 봤을 때 7일로 보고요. 그리고 1년을 우리가 52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주를 1로 바꾸면 1주가 7일이니까 364일이 나와요. 하루가 없어졌죠. 내가 알고 있는 건 365일인데 하루 어디 갔지? 자,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시간 관련된 인자는요. 근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야.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환산하는 시간은요. 그 방지 시설의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를 24시간으로 안 봐요. 보통 우리가 하는 근무 시간이 보통 8, 9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8시간으로 본다. 1년을 30주로 본다. 가동 시간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 조건에 하루를 얼마로 계산하고 한 달을 얼마로 계산한다가 조건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달은 31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0날로 보통 계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인자는 31일도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30날 기준으로 보통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의 반드시 시간 관련된 인자는 문제 조건에서 단서로 무조건 줍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시간 관련된 인자들을 풀어내시면 돼요. 시간 인자 관련된 건 어렵지 않다. 문제 조건에 다 준다. 자, 네 번째 다음 페이지 단위 계가 있습니다. 계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 단위들의 모임을 절대 단위 모임과 중력 단위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단위 모임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을 기본으로 물리량 단위를 유도한다라고 해서 MKS 단위계와 CGS 단위계가 있는데 절대 단위계와 자, MKS와 CGS 단위계로 구분을 하는데 M은 미터의 M이에요. K는 킬로의 K야.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세크 길이, 질량, 시간을 미터 킬로그램 세크로 기준하면 MKS 단위다. 그리고 센티미터 그램 세크로 약속하면 그건 CGS 단위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큰 단위, 작은 단위, 크기 차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더 큰 단위고 얘가 좀 작은 단위라서 우리는 주로 대기는 큰 단위를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MKS 단위계를 많이 갖다 써요. CGS 단위계는 주로 이온 형태인 수질에서 많이 쓰죠.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들의 농도를 구하다 보니까 작은 단위들 위주로 많이 쓰는 게 수질. 대기는 큰 기체를 다루다 보니까 대기는 큰 단위를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요 미터 킬로그램 세크를 기준으로 우리는 뭐 미터 퍼 세크나 혹은 뭐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 같은 밀도 단위 같은 것들을 쓰는 게 MKS 단위계고, CGS면 센티미터 퍼 세크나 아니면 그람 퍼 센티미터의 세제곱 같은 작은 밀도 단위를 갖다 쓰지요. 그래서 큰 단위와 작은 단위 크기 차이지 크게 다를 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별말이 없으면 MKS 단위계를 주로 대기에선 많이 씁니다. 자, 중력 단위계는 중력이 들어가서 질량 대신에 중량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중량이라 하면 뭐냐면 중력이 고려된 질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 중력을 항상 받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고려된 질량을 중량으로서 우리가 주로 표현되는 모든 수치들은 다 중력이 고려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중력이 다르면 뭐 달나라의 무게와 여기의 무게가 다르다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런 차이로서 이 중량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대기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단위계를 주로 많이 써요. 뭐 절대 온도, 절대 압력 같은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위 기준으로 많이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력 단위보다는 절대 단위 위주로 문제를 다루게 돼요. 자, 유도 단위가 있네요. 자, 유도 단위. 잠깐 쉬었다 할게요.